영화 터는 기자 김재범입니다. 오늘은 탈탈 터는 게 아닌 아마도 반만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고의 오프닝 성적을 낸 영화입니다. 지난 19일 개봉했습니다. 저는 개봉 전 언론 시사회를 통해 미리 봤습니다. 이미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누적 관객수 100만을 훌쩍 넘어 지금 흥행 중입니다. 대충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젠 자동차 액션의 레전드가 된 시리즈입니다. 아니, 액션의 레전드가 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입니다.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 가운데 9번째 영화입니다. 정확하게는 분노의 질주란 이름을 달고 선보인 영화 중에선 10번째 영화입니다. 1편이 2001년 개봉했습니다. 무려 20년이나 지속된 시리즈입니다. 분노의 질주 성적을 언급하는 건 사실 무의미할 정도이니 넘어가겠습니다. 헐리우드에서 20년 이상 같은 이름으로 10편이 이어졌다면 이 시리즈의 상업성과 흥행성은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확실한 보증수표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분노의 질주 시리즈 순서를 보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국내 개봉한 제목 그대로 제가 순서대로 읊어드리겠습니다. 분노의 질주, 패스트 앤 퓨리어스 2, 패스트 앤 퓨리어스 도쿄 드리프트, 분노의 질주 더 오리지널,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 분노의 질주 더 세븐,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분노의 질주 홉스 앤 쇼,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정말 많죠? 여기에 이제 홉스 앤 쇼가 속편 제작을 발표했고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앞으로 2편이 더 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외전격인 홉스 앤 쇼 그리고 본 시리즈인 분노의 질주가 함께 달리는 모양새입니다. 11편까지 이어진 뒤에는 제 생각이지만 아마 시리즈의 리부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인공 빈 디젤이 한국 나이로 1967년생 55살인데 아마도 11편이 개봉할 때쯤에는 환갑을 넘기지 않을까 싶네요. 실버스타 스텔론 같은 경우는 73살에 람보 라스트 워를 소화했기도 했으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듯도 합니다. 우선 이 시리즈가 사랑받고 흥행에 성공한 이유를 되짚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재미있습니다. 그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할까 싶네요. 장르 영화 속 멀티캐스팅, 그리고 역할이 분명한 배역 배분, 여기에 매 시리즈별 확실한 악역 존재감, 구구절절함과 군더더기 없는 스토리, 이것보다도 확실한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진짜 가장 확실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시리즈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바로 자동차입니다. 대부분 남성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가 이 영화에선 메인 소재입니다. 액션은 물론이고 인물과 인물 간의 대화와 소통이 자동차로 이루어집니다. 1편과 2편에서 지금은 고인이 됐죠. 브라이언 역의 폴 워커와 주인공 도미닉 역의 빈 디젤이 자동차 경주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과정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세계 최고의 슈퍼카, 그리고 아메리칸 머슬카로 불리는 고출력 튜닝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심장 박동수가 쿵쾅거립니다. 이처럼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자동차 액션으로 인기를 끌고 또 자동차 액션의 스피드로 남성 관객들의 로망을 끌어올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가 재미있었고 제 취향을 건드린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빈 디젤의 6탄 액션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시리즈를 애정하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에서 가장 애정하는 편이 바로 6편 더 맥시멈 그리고 7편 더 세븐입니다. 이 두 편에서 빈 디젤과 드웨인 존슨 그리고 제이슨 스타뎀이 펼치는 6단 액션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고 볼 정도로 엄청납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충분히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 싶습니다. 고질라와 킹콩의 대결. 거의 그 정도에 가깝습니다. 아마 이건 제작진도 캐치를 했고 그래서 좀 다른 지점으로 접근을 해 새로운 얘기를 만들어낼 시도를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홉스 앤 쇼입니다. 이 시리즈에서도 자동차 액션은 당연히 등장합니다. 하지만 홉스 앤 쇼의 메인은 두 괴물 같은 남자의 6탄 액션입니다. 분노의 질주 본 시리즈와 이 외전, 완벽하게 추구하는 성격과 재미가 많이 다릅니다.
전 개인적으로 6편과 7편도 좋아하지만 진짜는 홉스앤쇼를 꼽고 싶습니다. 근데 이 시리즈를 의외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진짜입니다. 제 주변 지인 중에 자동차업에 종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시리즈 되게 싫어합니다. 그 친구의 의견이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싫어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데요. 너무 영화적이란 거죠. 좀 더 사실적으로 설명하면 말도 안 되는 황당 설정과 시도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일종의 브로맨스 영화로 출발했습니다. 사이즈도 그리 크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1편은 제작비가 불과 3,800만 달러였습니다. 헐리우드의 개념으로는 저예산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개봉한 9편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는 제작비가 무려 2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흥행에 성공하다 보니 사이즈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이즈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무리한 설정과 시도가 많아졌고 그걸 수행하기 위한 제작비 상승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4편 더 오리지널부터 시작됩니다.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탱크로리 탈취 장면은 정말 장관이지만 저게 말이 돼? 라는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이 정도는 스포일러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하나 더 소개하자면 개인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는 설정 중에 하나가 7편 더 세븐에 등장하는 슈퍼카 빌딩 통과 장면입니다. 아마 이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어떤 장면을 말씀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두바이 고층 빌딩 3개를 슈퍼카를 타고 말 그대로 날아서 통과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 등장하는 슈퍼카가 라이칸 하이퍼스포트, 무려 340만 달러짜리, 하나 약 38억짜리 초특급 슈퍼카입니다. 이 장면을 찍으면서 아예 이 슈퍼카를 아주 박살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9편에선 저게 말이 돼? 여기에 끝판이 등장합니다. 아마 보시면 어떤 장면을 제가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 시리즈가 2편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저게 말이 돼? 가 어디까지 갈지 저도 궁금할 정도이긴 합니다. 이 외에도 이 시리즈의 전매 특허, 황당함을 꼽자면 죽었다 살리고 살았다 죽이고입니다. 이것도 스포일러이기에 이전 시리즈에서 등장한 죽었다 살리고 살았다 죽이고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털 사이트 영화정보에도 등장하니 지난 19일 개봉한 9편에서의 죽었다 살리고는 밝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3편 도쿄 드리프트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은 것으로 설정된 한 역의 배우 성강이 이번 9편에 복귀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성강 배우가 내한했을 때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말 정말 잘하시고 진짜 멋진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활약하는 9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개봉 영화 가운데 현재까지는 가장 눈에 띄는 성적을 내고 있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9편이 크게 성공한 이유를 꼽자면 코로나19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작이나 화제작 개봉이 전 세계적으로 미뤄지고 연기되면서 전 세계 극장가 자체가 거의 2년째 올스톱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년 이상을 이어온 헐리우드의 특급 시리즈가 개봉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무엇보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전매 특허인 자동차 액션, 그리고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이어지는 황당 설정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궁금증을 자극하기도 했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 시리즈를 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분노의 질주이니 그런 황당함도 용서가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영화터는 기자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였습니다. 다음 편에는 좀 더 화제작, 기대작, 그리고 깜짝 놀랄 영화로 제대로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